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기에 결국 프로그램으로 귀결된다라는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자가 웬 프로그램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 많이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좀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다 달아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저희 세대랑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프로그램이 의무 교육이 돼요. 그래서 다들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테지만 교육과정으로 편입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치동에 뭐 무슨 학원이 생겼다더라, 코딩 학원이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 사회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찾아봤어요.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오늘자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좀 봤는데 2017년부터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그 중등교육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그 정보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던데 뭐저 교육과정이나 과목은 지금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그런 과목이 전에는 선택 과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과목이랑 똑같이 필수 과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제 8년 뒤에 이제 그 2025년이 된다면 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의무 교육으로 코딩을 배운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희 게임 업계에도 그 분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이제 의무 교육인 세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적어보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었어요. 뭐냐면 영어랑 비슷할 것이다.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어를 좀 굉장히 오래 배우잖아요. 요즘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상 상황이 되면 입이 잘 안 열려요. 그렇죠? 그리고 귀에 듣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이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어랑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분명히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좀 저 스스로는 좀 장담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정말로 막 원어민처럼 발음하면서 영어를 이야기하면 좀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언어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제 조카들도 그런데 어린 애들도 핸드폰 가지고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세대예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웹페이지 상태에서는 뭐 F11 버튼 누르면 소스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언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영어는 일상적으로 접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고 프로그래머 언어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처럼 일상적으로 마주하기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것이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는 파장 파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게 정말로 좀 세대가 좀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던 그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2010년도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어떤 분이냐면 그 서울버스 앱 있잖아요. 서울버스 앱을 개발한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그 한 다리를 거쳐서 알게 돼서 이제 당시 저를 만났을 때 18살 고등학생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게임 쪽 업계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저랑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뭐 게임 업계에 대한 이야기나 뭐 앞으로의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좀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답변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물어봤죠 그분한테. 서울버스 앱을 저도 그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3GS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만든 앱을 제가 쓰고 있던 거예요. 신기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런 앱을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막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좀 저한테 충격적이었는데 저랑 1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3GS가 한국에 런칭하는 날 이날에 맞춰서 서울버스 앱을 준비를 해두시고 앱이 런칭 그 3GS가 그 런칭하는 날에 맞춰서 앱을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다 이미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놀란 포인트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애신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그 런칭 시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 클래스의 수준인 거예요. 아예. 제 이야기했죠? 18살이셨다고요. 제가 만났을 때. 전 그때 좀 충격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좀 우리 세대랑은 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분이 특출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한 달이 거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한 달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나이대예요. 근데 그분도 제가 보기에 좀 굉장히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좀 저한테 이 세대가 흐르고 있고 다음 세대의 모습들은 이런 분들이다라는 모습들을 각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아 정말 다음 세대 분들은 진짜 좀 무서운 그런 분들이겠구나. 열심히 나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의무교육이 되잖아요. 의무교육이 되면 제가 방금 말한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2명만 만났는데 그것도 이제 의무교육 세대도 아닌 사람들. 근데 앞으로 이제 8년이 지나고 이제 뭐 6년이 지나고 뭐 이러면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로 좀 저는 신인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임 업계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일까요? 전 한편으로 기대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다음에 이야기 드릴 거는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미국 여행 중에 이제 그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 미국에 가족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사촌 동생들은 여동생이 많아요. 근데 막내가 이제 그 남자예요. 근데 그 걔한테는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랑 좀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는 아이인데 어, 그 아이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UC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가 좀 공대로 유명한 대학교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제 사촌 동생하고 어울리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사촌 동생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파티에도 제가 한 3번 정도 갔어요. 3번 정도 가고 이제 그 파티에서 만난 그 사람들한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지금 코딩이 의무 교육된다라고 들었는데 미국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북캠프라는 게 있대요. 예, 북캠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대요. 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프로젝트가 뭐 성공됐든 안 했든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근데 이런 이 모였다가 헤어졌다 모였다 헤어졌다 이게 좀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난대요. 그게 노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북캠프라는 문화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제 스케줄 때문에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4명한테 제가 이제 교차로 들은 얘기, 교차 검증을 한 얘기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구글,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그 지금 그 북미에 있는 IT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코딩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다음 그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음에 미국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꿈꾸는 모습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다가 버그가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서 그걸 픽스하고 이제 공유하는 이런 거를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딩의 민주화를 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문제를 이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미국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온 데는 한국이니까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뉴스에서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넥슨에서 이제 그 코딩 학교 뭐 이런 거 좀 운영한다라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규모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그 대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굉장히 크게 하는데 한국은 지금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작은 나라고 인구도 훨씬 더 적은데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이렇게 뻥 터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다시 미국은 지금 이제 그 게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좀 그런 국가잖아요. 예. 정말로 북미의 어떤 그런 선진화된 분리자드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 다음 단계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여행을 하면서 좀 무서웠던 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땅도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다음 세대에서는 코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클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또 굉장히 뭐 AI 분야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 좀 걱정이 또 됐어요. 다음 세대의 분들은 좀 더 괴물 같은 국가를 상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붙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계 시장에서도 좀 괜찮은 경쟁력 있는 게임들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역시나 또 프로그램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두 번째 이유긴 해요. 그리고 이 그 미국 쪽을 이야기하면서 꼭 다음 세대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2세대 혹은 2.5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2000년대 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그러니까 2000년대에 입문한 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제가 12년 차니까 10년 정도 지났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게임에 대한 매출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권위 있는 고티를 수상한 적도 사실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미네이트 된 적도 있나요? 노미네이트도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티에 된 적이 있었나?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혹시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다음 세대 분들에서는 다음 세대 분들에게는 꼭 고티가 받을 수 고티가 수상되는 작품이 나오길 바래요.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못난 선배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진정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뭐 저희 세대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뭐 저희도 뭐 어떤 저희 세대에서도 뭐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최초 고티. 근데 다음 세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작품성. 뭐 물론 저희 세대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상 뭐 게임보다는 상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풍토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좀 요 근래에 좀 괜찮은 소식은 그래도 스팀으로 이제 그 블루홀에서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기사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콘솔 패키지 쪽도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예. 전처럼 그렇게 막 메말라 있진 않아요. 예, 그러니 다음 세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예측하는 이제 그 미래 게임 디자이너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자면 좀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간단한 기본적인 개발 능력 간단한 툴 정도는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물론 프로그래머들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와 협의 또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게임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직접 개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요런 형태의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은 뭐예요? 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프로그래머들은 조금 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뭐 자료 구조나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쪽 뭐 이런 이제 그 아주 그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뭐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임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더 이제 그 코어한 쪽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엔진 단에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엔진 단계 수준이나 보다 효율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 영역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프로그램은 할 줄 알지만 그 중에서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쵸, 저런 걸 이제 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 게임 디자이너 모습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문서를 쓰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애매하구나. 문서를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들도 이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세대니까 뭐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제 뭐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개발을 하는 시간이 더 많겠죠. 증가. 네. 디자이너들도 이제 자리에 다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다 깔려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설득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기록을 위한 문서예요. 네. 그래서 PPT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위키, 뭐 원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유가 조금 더 편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서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문서의 형태가 뭐 이렇게 결정함, 이렇게 하기로 했음, 이렇게 규격화됨,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간결하게 좀 끊어지는, 그래서 기록만 되는 그런 좀 문서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PPT는 그 미래가 돼서도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은 지금보다 더 많겠죠. 왜냐하면 그 다들 게임을 개발할 수, 그러니까 다들 프로그램에 대한 능력이 있다 보니 개인 단위로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프리젠테이션 하는 일은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실무단에서,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이 아니지, 그 프로젝트 실무 단계에서 PPT를 기획자가 지금처럼 많이 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래의 게임 디자인에서는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UML이라고 하는 건데요. 들과 논의. 그 UM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데이터의 관계도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으려나? 그 형태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는데 이제 그 미래의 그 게임 디자이너들은 프로그램을 알기 때문에 뭐 어떤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뭐 메서드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속성들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문서로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딱 간결하게 도표화해서 요걸 가지고 프로그래머들하고 논의하고 뭔가 이제 개발을 좀 진행할 것 같아요. 네. 제 UML을 알게 된 게 거의 한 5년 전쯤 됐는데 그때도 참 보면서 이거 좀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시도는 좀 해봤지만 뭐 잘 안 됐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UML이라고 하는 요런 형태가 좀 게임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이용해서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하고 이제 그 논의하는 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스템 디자이너들이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플로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거를 순서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UML이 이제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미래의 게임 디자이너의 모습은 좀 저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프로그램 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많은 업계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프로그래머만 코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영역들은 그거 어려워 잘 몰라 뭐 이런 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실무 단계에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이제 그 스마트폰 사실 때 저한테 항상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야 이거 뭔데 뭐 카톡 이거 여기 깔리는 거 맞냐 뭐 이렇게. 근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카톡은 다 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좀 이해는 되는 게 뭐냐면 살아온 방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대가 이제 그 디지털에서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그 넘어가는 세대였고 이제 제 이제 그 다음 세대 분들이 이제 그 완전 그 디지털 세대잖아요. 근데 저희 전 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세대들이 이런 걸 다루는 거는 당연히 익숙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에는 저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실무 단계에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의무교육으로 배워서 조금 더 심화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IT로 완전히 진입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쨌거나 학교에서도 배운 의무교육이고 그 이후에 심화 학습을 해서 자기가 IT를 선택해서 오는 거잖아요. IT 업계를 선택해서 그것도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게임 업계.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코딩을 한 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면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날로그를 세대를 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꼰대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인데 지금 뭐 그래도 뭐 부장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좀 갈등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귀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들은 대부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머나 뭐 그래픽 디자이너는 만들고 싶은 게임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분들도 다 그분들도 다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게임 디자이너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장이 강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정을 해볼게요. 게임 프로그래머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을 때 그래픽 디자이너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을 때 프로그래머만 있으면 되죠. 게임 디자이너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을 때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죠.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좀 게임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 게임 디자이너의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좀 넓게 이야기할게요. 조금 넓혀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가 왜 이러한 포지션이 됐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게임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의 게임 디자이너들은 원래 프로그래머들이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게임 디자인을 겸업을 하는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분업화되다 보니 이제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영역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전문화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많이 붙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떼어지게 되니까 게임 디자인에서 떼어지게 되니까 뭐냐면 게임 디자이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직접적으로 게임 내에 들어가는 데이터, 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결국 기획자는 데이터로 뭔가 결과가 다 나온다고요.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 가지고는 아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것에 맞게 구축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건 프로그래머들이란 말이죠.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그래픽 디자이너랑 같이 게임을 만들면 되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는 프로그래머랑 같이 게임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인디터라고 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도 가보면 저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기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죠. 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게 사실상 조금은 모순 같은 건데요. 게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게임 디자이너들은 실제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이 세 개의 직군에서 보면은 가장 떨어지죠. 네.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언젠가 나중에 자기 게임을 만들고 싶잖아요. 지금 이제 그 지망생분들이나 신입분들이나 연차가 그러니까 그 짧으신 분들도 다 이제 그 원하는 게임, 그러니까 잘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의 시기를 그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래픽보다는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유니티나 언리얼 4 같은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픽 디자인을 게임 디자이너가 한다 그러면 과거에 뭔가 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미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그 아예 그리는 단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 대생도 해야 될 거고 뭐 채색에 대한 거 뭐 컬러에 대한 것도 뭐 이제 그 배색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익혀야 될 거고 3D로 간다 그러면 뭐 무슨 뭐 모델링 드는 것도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그 많아요. 근데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강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상 강좌들이요. 그리고 책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치면은 결과를 뽑을 수 있어요. 빌드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조금 접근이 그래도 조금 그래픽 디자이너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접근하기가 그래도 좀 프로그램 쪽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사실 이제 그 기획자나 그래픽 디자인이 보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언젠간 해보고 싶은 좀 선망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유니티 처음에 나왔을 때 3버전 때부터 썼던 사람인데요. 그때 그 유니티 그 홈페이지에 써져 있던 말이 진짜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뭐냐면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는 이제 그 슬로건을 내세웠었거든요. 유니티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세상을 유니티가 이제 그 바랬었던 거예요. 실제로 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유니티 엔진이라는 게 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 그런 자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획자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VBA 가지고 이제 코딩을 직접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이제 엑셀을 쓰는데 엑셀에 이제 그 수식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상 코딩이랑 비슷해요. 과정이. 네. 근데 게임 프로그램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프로그램을 공부 중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나가면 뭐 자료 구조나 뭐 무슨 뭐 C++이라고 해요. 뭐 STL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윈도우 API도 있고, 네, 뭐 알고리즘도 있고. 근데 지금도 보면 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도 어렵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저는 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라서. 그래도 저는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있으니까요.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결국은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제 주변의 분들한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조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좀 금전적인 부분이 좀 껴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가세요라는 부분인데 학원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금전적인 부분이 좀 동반되는 거라서 좀 선뜻 추천하기가 조금 그렇게 기분이 막 썩 상쾌한 기분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 학원을 이야기하냐면 저도 프로그램 학원을 갔어요.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가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열혈강의 C라는 책을 제가 진짜 삼독을 했어요. 삼독. 예, 세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래 문법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래 뭐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만들지? 라고 되니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좀 멍청해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렇게 책을 봐도 아무리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해준 말이 학원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학원을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금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문법을 이용을 해서 그 게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맞지.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게임 프로그램 학원은 프로그램을 가르치는지는 가르친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게임을 만드는 방법은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쓰는 함수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패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자마자 당장 이제 학원을 갔죠. 그리고 학원에서 실제로 배우는데 그때부터는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가면 좋은 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점인데 게임이 만들어지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원을 수강하고 다 나와서 밖에서 보니까 오히려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학원에서 만든 게임들은 이제 그 단편적인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니티로 이야기하자면 씬 위에서 그냥 그 프리팹 올려놓고 프리팹에 뭐 캐릭터 이렇게 얹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뭐 움직이는 요런 것들을 이제 그 배웠던 거예요 학원에서는. 근데 그것만 배우는 것도 진짜 재미있어요. 재밌고 좋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맞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게임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고 그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전에 회사에서 그 프로그래머 분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분은 원래 이제 기획자셨다가 프로그래머로 이제 전향하셨대요. 이제 왜요? 물어보니까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뭐냐면 게임 기획자는요 문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문서를 가지고서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제 그 결과를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설득하고 문서를 수정하고 하는 거에 2주일이 걸린대요. 그분 이야기로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상이 걸려요, 사실. 문서를 하나 만들고 이 문서가 실무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효율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좋나?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챠 시스템 같은 거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가챠 시스템 같은 거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요 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데 소통을 위한 도구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문서는 주로 이제 글과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 때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이게 문서를 그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잘 쓰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사실상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서를 잘 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문서를 잘 쓰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그냥 자기가 간단한 거는 직접 이렇게 만들어줘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레벨까지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획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요. 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쓰고 문서로 설득하는 시간이 문서를 쓰는 시간보다 길다. 이건 앞에서 지워야 되겠네요. 예. 문서로 설득하는 시간이 문서를 쓰는 시간보다 길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저는 게임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에서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었는데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미래 이제 그 기획자의 모습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직접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결국 프로그램을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 아니었던 세대의 사람들이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직접 이렇게 문서가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다 다르지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가는 게 제가 보기엔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요즘에는 그 국비 지원을 해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런 학원들도 이런 학원을 한 군데 아는 학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뭐 등록을 해서 하면 한 달에 이제 뭐 몇십만 원 정도 이제 뭐 용돈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온대요. 뭐 훈련 지원비 뭐 이런 걸로 훈련 지원비랬나 뭐 뭐였지?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학원 프로그램도 가르쳐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아니에요. 제가 좀 몇 번 가서 강의를 했었던 학원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재능 기부로 강의를 했었던 학원이긴 한데, 예, 국비 지원을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학원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학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게임 기획 학원보다는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추천드려요. 네,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대부분의 기획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반대할 수도 있을 만한 얘기이긴 한데 저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듣냐 하면 제가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프로그램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획자들이 주변 기획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게임 기획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뭐 전면적인 반박,
반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제 주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전형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어렵고 그림은 못 그려서 기획해요 하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실제로 학원에서 그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좀 다른 발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실제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문서를 쓰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짜면서 나오는 짜는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의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메리트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게임 기획 연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VBA에 대한 거. 근데 사실상 VBA도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인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인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갈 텐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문학이나 철학은 그냥 상시 시간 날 때마다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술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손을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 텀이 길어지면 다음에 손을 다시 댈 때에는 좀 조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그 손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 기획을 연구하는 게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전 좀 안 좋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오히려 프로그램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제가 그 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의무 교육을 할 거다라는 의무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올 거다라는 거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이제 섞이고 이제 좀 같이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그분들만큼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앞으로 그 코딩을 잘 못하는 기획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도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부분은 조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손으로 증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가장 가시적인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분들은 그때에도 좀 유니크한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괴물이 되겠죠. 왜? 그림도 잘 그리는데 코딩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요. 네. 좀 더 굉장히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그래머로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공부, 그러니까 즉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갖춰야 되는 스킬은 사실상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귀결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끝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게임 디자이너는 기반이 게임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예시로 들었던 그런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 베이스에서 게임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업계가 이렇게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업화되고 그래서 게임 디자인을 하는 그 게임 디자이너들은 코딩이 이렇게 쪽 프로그램 쪽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게임 디자인은 게임 디자인 스스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원래 게임 디자이너는 기반이 게임 프로그램이었으니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이게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실무에서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가세요랑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다면, 그러니까 학원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획학원보다는 게임 프로그램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편을 마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임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네, 좀 이제 대부분의 게임 디자이너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의무 교육으로 코딩을 받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분들하고 이제 현업에서 같이 이제 섞일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이 주제가 좀 굉장히 저 스스로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뭐 영상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그냥 뉴스에서 의무 교육으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들었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 게임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건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게임 디자이너 분들, 지금 10년차 되신 분들, 10년차 뭐 15년차 되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 게임 디자이너의 앞으로의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선 다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라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뭐 말 실수한 부분은 없나? 뭐 생각해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 거고 저희 뇌피셜인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주장하는 바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편은 이제 다음 편이 아마 그걸 것 같은데, 기획자가 욕먹는 이유일 거예요 아마. 예, 다음 편 4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